안녕하세요. 유튜버 일상다반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아주 약간은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결손된 치아 부위에 적용하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가 상용화되기 전에는 결손 부위를 보충하고자 기둥이 되는 치아를 삭제하고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릿지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어른들께서는 사기 이빨, 도자기 이빨로도 많이 부르고 계십니다. 결손된 치아의 기둥 역할을 진행하는 치아들이 충치나 이상이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멀쩡했던 상황이라면 치아를 삭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결손 부위만 치료를 진행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많이 상용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브릿지라는 명칭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 부분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모든 걸 교체를 다시 해야 된다는 부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 많은 걸 설명드리려 합니다.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라고도 불립니다. 반영구적인 만큼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임플란트가 식립된 잇몸뼈, 염증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문제가 어찌 진행되는지 자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관리를 신경 쓰지 않는 분도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의 상황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치아가 결손, 즉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면 임플란트가 식립이 될 잇몸뼈 부분에 뼈가 점점 손실이 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뼈이식을 동반해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되거나 식립을 못하는 경우까지 뼈가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손이 되어 대합치라 불리우는 반대쪽 치아에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출이라는 문제도 발생이 되는데 부딪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화분에 무언가 심으려고 해도 지탱이 되는 모래나 흙이 있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탱해줄 힘이 없다면 이미 임플란트의 시기가 많이 늦어지신 겁니다. 아프면 이미 늦은 게 치과 진료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말처럼 임플란트 또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걸로 심어야 될까? 저렴하면 나쁜 걸까? 비싸다고 좋은 걸까? 라는 등의 고민 등을 하실 겁니다. 임플란트는 TV 광고를 통해서 접하고 치과에 가서 그 제품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초창기 시절 외국 제품들이 많은 선두주자로 앞서 나갔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제품들도 임플란트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제품과도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플란트는 우리 국산 제품들이라고 해도 만들어지는 과정과 모양이 전부 다르고 식립자의 기술력이 받침되는 순서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조금은 편하게 설명드리면 임플란트의 제품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환자의 상태에 맞게 식립을 진행해주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는 간편하게 설명드리면 마취하고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뼈에 구멍을 내서 식립을 진행합니다. 이 기본 방식을 벗어나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시술하는 부위에 간단히 잇몸을 뚜껑식으로 만들어 뜯어낸 다음에 통증과 치료를 최소화한다는 플랩리스라는 수술 스킬도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잇몸을 절개하고 뼈 상태를 직접 보고 식립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원장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선택할 때는 제품의 종류나 가격 등을 비교하시기보다는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진행하신 원장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선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혹은 치과 진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은 치아까지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병원을 불신하게 되거나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임플란트를 진행하실 때 치료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부분과 맞물리는 대합치 위치가 변형이 되어 있다면 변형된 부위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치아는 가장 중요한 작용인 음식물을 분해하는 저작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작용을 하기 위해선 위아래가 잘 맞물려야 되는데 변형된 상황에 맞춰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부위만 치료한다면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곳만 메꾼 것이지 실상 치아의 능력을 회복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과 또한 변형이 된 걸 인지했지만 변형된 부위까지 치료를 권하면 환자 입장에서 거부를 하거나 다른 치과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대로 치료를 해주거나 아예 설명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으로는 치아 결손이 많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로 인해 임플란트를 단 한 개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저는 진행을 안 하시거나 틀니 혹은 임플란트를 고정으로 쓰는 임플란트 틀니, 오버덴처라는 걸로 불리는 걸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치과 진료, 저렴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치아의 기능을 회복을 위해 본인에 맞는 치료를 잘 선택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과잉진료라는 것으로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안 좋은 치과들도 있지만 분명 우리 주변에는 환자분들을 위해 알맞고 좋은 치료를 권해주는 치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저 또한 치과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충을 겪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과를 선택하는 과정이 오기 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